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성경의 창세기입니다. 네. 서구 문명이나 여러 종교에 정말 큰 영향을 준 텍스트잖아요. 그 핵심 내용, 또 시작점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창세기. 이게 그냥 오래된 문서 그런 게 아니죠.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세계관, 또 신앙의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뿌리요. 네. 기원에 대한 거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오늘은 그 구조랑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아, 기원에 대한 이야기.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부터 나오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천지창조,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보면 두 부분인데요. 첫 11장까지가 보통 태초의 역사라고 불러요. 태초의 역사. 네.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아시죠? 그리고 카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아, 네. 들어본 이야기들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뚝딱 만들어졌나? 이걸 설명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보다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처음 맺어지고 또 어떻게 어긋나는지, 선과 악의 문제라던가 인간의 어떤 교만함, 그 결과 같은 것들,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관계의 시작과 어긋남. 특히 그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개념은 이후 사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아,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 자체가 포인트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 그리고 그 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11장 이후에는요.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12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오, 이제 카메라가 인류 전체에서 특정 인물에게 딱 준인이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요? 네, 이 부분을 족장들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특히 요셉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아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코버넌트. 언약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창세기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네요. 네네, 아주 중요하죠. 언약이라는 게요, 단순한 약속,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신과 특정 인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이죠. 그 사이에 맺어진 아주 강력하고 상호적인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 설정이요? 네. 신이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그리고 복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언약 사상이 창세기 후반부를 넘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기둥이 되는 거예요. 와, 겉으로 보면 그냥 한 가족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서사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태초의 역사에서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주제, 이런 걸 다루다가 아브라함 이후로는 특정 민족의 시작, 그리고 신과의 특별한 관계, 그 언약으로 초점이 딱 옮겨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창세기를 알아야 할까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들을 이해하려면 필수적이죠. 그리고 이 종교들이 세계 문화나 역사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요. 하긴 그러네요. 또 종교적인 맥락을 잠시 떠나서 보더라도요. 우리는 어디서 왔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질문들. 네, 누구나 하는 질문이죠. 그쵸? 이런 질문에 대한 고대 사람들의 깊은 고민, 성찰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상징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예술, 문학, 철학에 계속해서 영감을 주기도 했고요. 종교와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답변 혹은 성찰을 제공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창세기는 기원, 그리고 관계, 특히 언약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서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 텍스트가 그냥 과거 기록으로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계속 살아있다. 그쵸.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의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창세기가 끊임없이 기원 또 관계 맺음에 대해 질문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삶에서 나의 시작점은 어딜까? 또는 중요한 관계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돌아보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